태국은 아름다운 풍경, 독특한 전통, 그리고 신비로 가득한 장소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관광지들 외에도 이 나라에는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를 더욱 감탄하게 만드는 많은 발견들이 있습니다. 독특한 자연의 모습부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소와 동물들까지, 이 모든 것은 태국에 실제로 존재하며 역사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발견된 가장 독특한 것들 중 일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이야기가 있고 이 나라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확실히 높여줄 세부 정보가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넘버 15. 웨일록스 부싱 포레스트 파크의 넓고 푸른 자연 한가운데, 태국 부엔칸에는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쓰리 웨일록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세 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함께 절벽 꼭대기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나란히 놓인 세 개의 거대한 바위로 약 7,50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칼라라인 숲과 동총파 숲, 두 개의 숲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바위에 올라가면 메콩강과 라오스의 논밭, 그리고 주변의 광활한 숲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9개의 다양한 하이킹 코스가 있어서 각각 다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들을 따라가면 폭포,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물론 자연의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뭘까요? 고래처럼 생긴 바위 뒤에서 보는 전망. 절대 잊지 못할 장면입니다. 하이킹 여행이나 로맨틱한 데이트의 완벽한 장소입니다. 14번입니다. 반은 악어, 반은 버팔로. 마치 전설이나 만화 속 이야기에서 나온 장면 같습니다. 태국 시사켓 주민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악어와 물소가 반반 섞인 듯한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말이죠. 처음 보면 바로 이 송아지의 독특한 피부가 눈에 띕니다. 비늘처럼 보이고 악어를 닮은 길쭉한 주둥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소가 악어와 진짜 잡종을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송아지의 이상한 모습은 심각한 피부 질환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노새처럼 말과 당나귀의 자식이나 조스처럼 얼룩말과 말의 자식 등 잘 알려진 잡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인간의 개입으로 태어났으며 대개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이 동물이 문자 그대로 반은 악어가 아니었지만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한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런 동물은 드물고 처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번호 13번. 트로이 원숭이들. 상상해보세요. 태국의 한 조용한 섬 옆에서 카약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스타워즈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생명체들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 관광객 그룹이 레일레이베이에서 주황색과 갈색이 섞인 트롤 원숭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마치 SF 세계의 이워크와 닮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얕은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몇몇은 바위에 앉아 마치 이상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장면 뒤에는 사실 이것이 퍼포먼스 아트였습니다. 현지 배우 그룹과 순회 공연 중인 보컬리스트 한 명이 일부러 이런 공연을 무대에 올려 신비로운 만남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어도 그 순간의 마법은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에 연출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 레이저 부처님은 촌부리주에 위치해 있으며 산 기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처님 형상 중 하나인 레이저 부처님 또는 카오치찬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 상은 높이가 130m에 달하며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새겨졌습니다. 디자인은 컴퓨터로 만들어졌으며 밤마다 산의 표면에 레이저로 새겨져 선이 더 뚜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윤곽선이 완성된 후에는 진짜 금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 반짝입니다. 산 기슭에는 승복을 입은 승려들을 볼 수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옷을 입도록 권장받습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가까이 다가가서 웅장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레이저 불상 앞에 있으면 예술과 신앙,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된 거대한 작품을 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11번째는 코끼리 똥 공원입니다. 코끼리의 배설물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면 태국 치앙마이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것들로 종이를 만듭니다. 엘리펀트 푸 페이퍼 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야외 에코파크로 코끼리 똥 섬유를 어떻게 종이 제품으로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나무를 전혀 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문제인 산림 파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의 80%는 코끼리 배설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바나나나 코코넛 껍질 같은 천연 섬유에서 나옵니다. 화학약품, 염소 표백제, 인공향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색상은 식품 등급 염료에서 나오고 인쇄에는 콩기름 잉크가 사용됩니다. 직접 모든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섬유를 세척하는 것부터 몰드에 넣고 건조시키고 그 후에 축하카드, 공책 또는 선물 가방이 되는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보통 45분 정도 걸립니다. 투어는 최대 60분간 진행되며 모든 연령에 적합합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기회도 있습니다. 칩 수상 축구장. 팡아베이의 한 어촌 섬에는 축구장을 지을 만한 충분한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1986년 월드컵에 크게 자극받은 젊은이들은 바다에 떠있는 축구장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오래된 못을 사용해서 그들은 최초의 수상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고 다소 거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어 더 견고해졌습니다. 움직이는 경기장에서의 독특한 훈련 덕분에 Sa forma, natuto ang mga bata ng pambihirang ball control at balance at nakalaban pa ng iba't ibang team sa 2010년 파이은행의 광고 캠페인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희망과 결단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업을 마친 후 온 공동체가 모여 바다 위에서 축구를 보거나 직접 하기도 합니다. 9번째, UFO 사원. 방콕 북쪽에는 와트 프라다마카야라는 매우 넓은 불교 사원 단지가 있는데 그 크기는 1000에이커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티아라고 불리는 독특한 도명태의 구조물로 거대한 UFO를 닮았습니다. 이 사원은 1970년에 지어졌으며 현재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 중 하나입니다. 도매는 약 100만 개의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80만 개, 내부에는 7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 부패와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는 비난으로 인해 몇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들의 단체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주 행사를 개최하며 수천 명의 승려와 사미승들이 신도들로부터 동시에 공양을 받습니다. 그곳에 들어서면 구조물의 압도적인 규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불교 신앙의 거대한 UFO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 마치 다른 세계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8번째, 파이 캐니언. 마이 홍손주에서는 파이 캐니언을 볼 수 있는데 현지인들은 이곳을 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비록 미국의 진짜 그랜드 캐니언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요. 이곳은 좁은 트레일과 양쪽에 50m 깊이의 가파른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파이 계곡 전체와 아름다운 산과 숲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출이나 일몰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기슭에는 음료나 간식을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들를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첫 전망대까지 도보로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더 짜릿한 모험을 원한다면 더 좁고 가파른 길을 따라가서 더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이 젖었거나 미끄러울 때는 일부 구간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거의 360도에 가까운 파노라마 뷰를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7번째, 코브라 빌리지 방콕시. 태국 콘간주의 상하에는 코브라 마을로 알려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킹코브라를 단순히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여깁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인근 숲에서 킹코브라를 잡아와서 돌보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맹독성 뱀과 남자들이 스파링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킹코브라는 길이가 18피트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몸의 3분의 1을 땅에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독은 신체의 신경 신호를 차단해서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마비가 오고 물린 정도에 따라 30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쇼가 시작된 이후로 핸들러가 코브라에 물려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170명 이상의 공인 코브라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킹코브라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을의 용기와 문화를 상징합니다. 번호 6번 스네이크 케이브. 태국의 아름다운 호수인 콩롱 호수에는 전설에서 나온 듯한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낙하 동굴 또는 오늘날 더 잘 알려진 뱀 동굴입니다. 현지 이야기로는 저주를 받아 돌로 변한 거대한 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뱀의 비늘처럼 보이는 암석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 근처에는 뱀머리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에야 발견되었고 전설을 믿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순례지와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고대나가 전설의 증거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강력한 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암석일 뿐이며 인간의 상상력이 신비롭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뱀 동굴과 놀라운 경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짜 뱀의 피부처럼 보이는 세밀한 부분들은 정말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의 전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ber 5, missing. 2018년 6월 23일 단순한 연습 후 산책이 태국 역사상 가장 긴장감 넘치는 구조작전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25세의 유소년 축구팀 와일드보어스의 코치가 11세에서 16세 사이의 12명의 선수들을 탐루앙 동굴 탐험에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단지 1시간 정도만 머무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굴 안에 있는 동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동굴 통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팀 전체가 동굴 안 2.5마일가량 들어간 곳에 갇혀 있었고 전 세계가 걱정했습니다. 7월 2일 이 영국 잠수부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모두 살아있었지만 아직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구조작전이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 자원봉사 잠수부이자 전직 태국 해군 특수부대 실대원이 7월 6일에 아이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던 중 산소가 부족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국 군대의 도움과 여러 나라에서 온 구조대원들, 헬리콥터, 수중 로봇, 드론의 지원으로 팀 전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여겨지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 아래 다양한 인종이 단결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넘버 4. 프리즌 호스텔. 보통 사람들은 외국에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콕에는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손님들이 감옥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독특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곳은 숙스테이션으로 2017년에 개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손님들은 철창이 있는 감방, 좁은 창문, 그리고 진짜 감옥처럼 꾸며진 인테리어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룸키 대신에 죄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 예약 과정도 진짜처럼 진행됩니다. 머그샷을 찍고 유니폼도 입어야 하며 1인실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감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렬한 경험을 원한다면 작은 피프홀이 있는 독방 스타일의 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엄격한 것만은 아닙니다. 에어컨, 와이파이, 그리고 옥상 온수욕조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와 무료 아침 식사도 제공됩니다. 여기 방문하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감옥의 스릴을 경험하고 싶은 관광객들입니다. 범죄 기록 없이도요.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느낄 수 있도록 쏟은 통금 시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가 파이어볼. 1년에 2번. 태국 북동부의 메콩강에서는 정말로 화제가 되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년 5월과 10월 며칠 동안 반짝이는 붉은 빛의 공들이 갑자기 물에서 솟아올라 공중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들은 작은 방울만한 크기에서 농구공만한 크기까지 다양하며 사라지기 전에
약 600피트 높이까지 솟아오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설명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가스가 점화되어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전설 속의 강력한 존재들이 만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나가라고 불리는 신화 속의 뱀이나 용이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강가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이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두 번째, 전갈여왕. 만약 바퀴벌레나 거미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면 태국에서 전갈여왕으로 불리는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파타야의 타이거 동물원에서 매일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전갈로 온몸을 감싼 채 공원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묘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5,000마리의 전갈과 함께 유리 우리 안에서 33일 동안 머문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동안 그녀는 13번이나 쏘였습니다. 멀쩡하고도 강인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조차도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일부 전갈종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다면 안전한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넘버 1. 플라잉 치킨 레스토랑. 방콕에는 절대 잊지 못할 식당이 있습니다. 음식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을 서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플라잉 치킨 레스토랑으로 이곳의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은 거대한 새총이나 투석기에서 발사됩니다. 아직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치킨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외발 자전거를 탄 웨이터가 햄에서 달린 긴 금속 꼬챙이로 그 치킨을 받아냅니다. 치킨을 받으면 웨이터는 그것을 바로 손님의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박수와 웃음소리를 보냅니다. 가끔은 손님이 직접 일어나서 자신의 주문을 받아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음식은 단순하지만 이 식당에서의 경험은 독특하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배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가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보너스 엔트리 넘버 1. 하이템플. 태국의 현대적인 걸작입니다. 태국의 대부분 사원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치앙라이에 위치한 왓드롱쿤, 즉 화이트 템플은 다르고 나라의 현대 건축을 상징하는 가장 새로운 사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은 찰레르미차이 코시티팟이라는 태국의 유명한 예술가가 1990년대 후반에 지었습니다. 이 사원은 전통적인 금색 지붕과 화려한 장식이 있는 사원과는 다릅니다. 대신 전체 구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고에 박힌 반짝이는 유리는 부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인 종교 예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맨, 매트릭스의 네오, 그리고 다른 대중문화 아이콘들의 이미지가 담긴 벽화와 같은 현대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선과 악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이트 템플이 고대 종교와 현대 예술을 결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예술가가 해마다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너스 항목 두 번째, 메글롱 철도 시장은 철도 한가운데에 있는 시장으로 태국 사무송크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입니다. 메글롱 철도 시장은 실제로 기차 선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운영 중인 시장입니다. 처음 보면 이곳은 채소, 과일, 생선으로 가득한 평범한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면 메글롱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상인들은 천막을 접고 물건들을 옆으로 치웁니다. 그리고 몇 초 만에 기차가 그들의 머리 바로 위,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을 지나갑니다. 몇 초가 지나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 시장은 1900년대 초부터 활발히 운영되어 왔으며 온라인에 이 시장의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 명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시입니다. 특이한 상황에서
현지인들의 규율과 공동체의 협동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너스 항목 번호 3. 에라완 박물관. 사모브라간에 위치한 에라완 박물관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코끼리 동상으로 유명합니다. 이 코끼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박물관은 역사를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 구조물은 높이가 40m가 넘고 무게가 200톤이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 예술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태국인의 종교, 문화, 신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코끼리 내부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3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층에는 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대 도구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불교와 힌두교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 유물과 조각상들이 더 자세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층에는 천국과 신의 왕국을 상징하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이 있는 마치 천국 같은 방이 펼쳐집니다. 이 방은 현지 신앙에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에라완 박물관은 그 건축물뿐만 아니라 태국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평온과 명상의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너스 항목 4번 삼판복. 태국의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태국 북부 우본나 차타니의 메콩강 근처에 위치한 삼판복은 태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3,000개의 구멍이라는 뜻으로 수십만 년 동안 강물의 흐름에 의해 바위에 형성된 수천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 동안 방문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놀라운 바위 지형이 드러나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트 모양, 별 모양, 그리고 사람이 수영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들도 있습니다. 독특한 풍경 외에도 이곳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햇빛에 따라 바위의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진작가들과 드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메콩강 근처의 다른 섬들도 둘러볼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대여보트도 있습니다. 보너스 항목 5번 프라이아나 콘카베. 내부에 사원이 있는 비밀 동굴입니다. 프라추압 키리칸의 카우삼 로이엇 국립공원 안에는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나온 듯한 동굴 프라이아나 콘카베가 있습니다. 이곳은 쿠아 카로아스 파빌리온으로 유명한데 이 작은 고급 왕실 파빌리온은 19세기 에줄라롱곤 왕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매일 아침 햇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파빌리온은 동굴 천장 구멍으로 들어온 빛 덕분에 마치 마법처럼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마을 중심지에서 동굴까지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트레킹을 해야 하고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동굴 안은 푸른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밖에 해가 쨍쨍해도 독특하게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곳은 역사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기 명소 중 하나이며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배경으로 사용됩니다. 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